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내일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됩니다. 이미 지난 4일과 5일 사전투표가 실시됐지만 이날 본투표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는 선거 전이 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해 내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마을 전자상거래 입점 농가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7월에 지어질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와 연결하는 택배 수집 배송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들의 물류 부담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6일 새벽 익산 도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들의 패싸움으로 시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모두 6명이 구속됐고 입건된 관련자는 당초 30명에서 50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을 와해시킬 때까지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군산 금빛초등학교가 지난 2일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학교 앞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익산 87개, 군산 85개의 투표소가 운영되며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인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어 오후 6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개표는 익산 실내체육관과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 19대 대선에서 익산은 77.9%, 군산은 77.1%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군산 해양경찰서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신속한 개표를 돕기 위해 도서지역 투표함 이송을 지원합니다. 해경은 투표가 종료되면 내일 오후 7시 30분부터 경비함정 2척을 배치해 투표함을 육지로 수송할 예정입니다. 기상 악화와 선박 고장 등 수송선의 운항이 어려운 경우에는 헬기를 통한 항공수송도 동원할 방침입니다. 군산에서 투표소가 마련된 도서지역은 어청도와 관리도, 방축도 등 7곳입니다. 내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도내 학생 유권자는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최종 파악됐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 도내 18세 이상 학생 유권자는 4,595명입니다. 이들 학생에 대해서는 선거 참여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배포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통한 선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대 지방선거에는 도내 학생 유권자가 8,486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마을 전자 상거래 입점 농가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7월에 지어질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와 연결하는 택배 수집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택배 발송에 어려움을 겪었던 농민들은 물류 부담 감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기면의 한 고구마 농장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자상거래 거래량이 늘면서 수확기에는 500박스 넘게 택배를 보냅니다. 농장 주인은 그동안 택배 발송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간 택배 기사와 시간 조율은 물론 택배 발송 후 추적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예, 불편한 점이 많죠.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이제 저녁 때 되면은 택배사가 안 오니까 좀 불안하고 오늘 보내야 되니까. 낭산면에서 도라지를 키우는 농장. 한 차례 200박스 정도 발송하는 이 농가는 택배 서비스 품질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택배사하고 그 시간 약속이라든가 그런 게 또 택배사가 굉장히 몰릴 때는 그 시간이 잘 안 지켜지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시가 새로운 택배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농가에서 택배 상품을 위탁 예약하면 익산시에서 고용한 순회 수집 기사가 시간에 맞춰 수거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오는 7월 지어지는 다송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에 지파 물류를 집중하고 기존 택배사는 이곳에서 전국 각지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사람 6명 정도를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줘가지고 채용한 직원들이 그 농가를 돌아다니면서 그 농산물을 수지 분발을 할 거예요. 농가에서 물류 보관 창고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창고에 갖다 놓으면은
택배도 쉽게 나갈 수 있고. 익산시는 택배 서비스 도입으로 농가에 부담되는 물류비를 줄이면서 농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이 농산물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당일 배송 시스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입점 농민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품질 관리와 온라인 판매 전략 등을 가르치는 네트워크 구축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물류 서비스를 혁신하고 농가 소득 증가를 목표로 하면서 마을 전자상거래 입점 농민들은 기대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택배를 지원해 주시니 우리들이 단가를 조금 내려도 소비자가 먹는 단가가 좀 많이 싸졌어요. 그런 점이 너무 좋아요. 이 연세가 많이 있는 분들은 그 로컬푸드에 매일 갔다가 놓고 가지고 오고는 그 번거로움이 없어지고 그 농촌 인력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고. 지난해 전자상거래 매출 30억과 입점 농가 600개를 달성한 익산시. 택배 서비스 도입으로 마을 전자상거래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시가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조성에 나섭니다. 생산단지는 CJ 햇반 원료곡 생산단지 2,350헥타르와 하림 즉석밥 원료곡 생산단지 100헥타르, 탄마루 쌀 생산단지 650헥타르 등 모두 3,100헥타르 면적으로 조성됩니다. 시는 생산단지를 통해 원료곡 24,400여 톤을 공급해 45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군산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평가에서 최종 선정됐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380억 원이 투입돼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가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아파트 임대형 수산식품 가공 공장과 스마트 물류 저온 저장 창고, R&D 센터 등 수산식품의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 인프라를 모두 갖춘 수산가공 종합단지가 조성됩니다. 단지가 들어서면 수산식품 기업 유치를 통해 3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맞춰 도내 조선기자재 산업의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전북도는 올해 조선기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27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술시장 수요 기반 제품 고급화와 신뢰성 확보를 통한 조기 상품화 지원 등입니다. 앞서 도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듬해인 지난 2018년부터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34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익산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 청년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지원금은 체크카드와 연계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강임준 군산시장이 오는 21일 사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재선을 위해 21일 시장직을 사직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시장이 시장직을 서둘러 사직하기로 한 것은 대선 이후 지방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당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강 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무정지가 되면서 군산시는 부단체장 권한체제로 들어갑니다. 서동석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문화예술기금 100억 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서동석 출마 예정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규모의 문화예술기금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문화회관과 예술의 전당을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전시와 공연시설로 전략 거점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특히 지역예술단체에 군산 출신 채용을 확대하는 등 지역예술 인재를 등용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6일 새벽 2시쯤 익산 도심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조직폭력배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면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는데요.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면서 지금까지 모두 6명이 구속됐고 입건된 관련자는 당초 30명에서 50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은 조직을 와해시킬 때까지 수사를 펼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장례식장. 지난달 6일 새벽 2시쯤 익산의 두 개 폭력 조직이 인근 도로에서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강목 등 둔기까지 동원된 패싸움은 10분 남짓 이어졌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모두 도망쳤습니다. 또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들은 주변 CCTV 본체를 떼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조직 폭력배들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4살 A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범행을 숨기려고 CCTV 본체를 떼어간 30대 조직폭력배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것까지 합하면 모두 6명입니다. 특히 경찰은 패싸움 관련자가 당초 30명이 아닌 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당시 A파 폭력조직원이 B파 폭력조직원의 장례식에 왔다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두 개 조직에서 50명이 모여 패싸움을 벌였고 폭력조직원 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당시 패싸움에 관련된 조직폭력배를 파악한 만큼 조직이 와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익산 도심에서 심야에 벌어진 조폭 패싸움. 경찰이 수사망을 넓히면서 도주했던 조직폭력배들이 속속 붙잡히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닷새째 2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0만 2,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20만 2,647명, 해외 유입 7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007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86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9,286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6,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8일 오전 7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64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577명, 군산 964명, 익산 900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2명으로 병상 가동률 34%를 나타냈습니다. 재택치료자는 36,617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위험도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상향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주차 단계평가 실시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국 모두 매우 높음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50%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당분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도내 40여 개 학급이 원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19곳의 36개 학급과 고등학교 1곳의 1개 학급에서 원격 수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4곳의 7개 학급에서도 원격 수업이 실시됐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확진자가 적어도 밀접 접촉자가 많을 경우 학급 전체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군산 금빛초등학교가 지난 2일 새롭게 문을 열었지만 교통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이 시급하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개교한 디오션시티의 금빛초등학교. 등교 시간인 이른 아침 학생들이 달려오는 차량을 피해 위태롭게 도로를 걸어갑니다. 아침에 아이랑 손잡고 나오다 보니까요, 신호등도 없고 그런데다가 대형차들도 정말 많이 다니고 차들도 아침에 출퇴근하느라고 차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이제 저학년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상황이 오고 좀 위험하더라고요. 학교 정문 앞이 회전교차로로 만들어지고 신호등이 없다 보니 안전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표지판이 없고 단속 카메라나 과속 방지턱 등 법으로 규정된 통학로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지금 보시면 저쪽에 스쿨존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스쿨존이 빨리 표시가 되어야 이제 일반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인식을 하실 텐데 그게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저기 공사
현장들 지금 현재 여기 5블록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6블록도 이제 공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시끄러워지고 아이들 안전이 정말 걱정이 되는. 이런 데다 인근 아파트 공사로 대형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오고 가는 차량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학생들은 등하굣길이 두렵고 불편합니다. 회전교차로가 너무 위험해요. 길은 굉장히 넓은데 신호등이 없어가지고 차들도 싱싱 다니고 애들이 많을 때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위험하고. 학부모들은 지난해부터 군산시에 안전시설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산시는 규정상 회전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며 외면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지난 2016년 설치된 후 지난해부터 학교 공사를 진행했지만 군산시는 통학로 설치를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군산시는 회전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바꿔야 신호등 설치가 가능한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열고 학생이 위험에 노출되자 군산시는 이제야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초등학생과 유치원생 900여 명이 다니는 금빛 초등학교. 군산시가 뒷짐을 지는 사이 오늘도 학생들의 불안한 등하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타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와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B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일 장수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동행한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하려다 이를 사무원이 제지하자 어머니의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 4일 순창군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자신의 SNS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익산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악취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만 해도 40마이크로그램이었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9마이크로그램으로 줄었습니다. 악취 발생도 줄면서 지난해 접수된 민원은 2020년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익산시는 농촌지역 불법 소각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올 겨울 도내 강수량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조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강수량은 평균 22.6mm에 그쳤습니다. 이는 평년 대비 21.5%에 불과합니다.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난 1973년 이래 가장 적은 강수량입니다. 강수일수는 21.9일로 평년보다 4.4일이 적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사전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5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4일 남원시 향교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을 외치는 등 소란을 피운 5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2022 전북 청년명가 참여업체를 모집합니다. 청년명가는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왔거나 가업을 이은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경영지원금과 방송 홍보, 특례자금 대출 등이 지원됩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북지부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교조는 성명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성평등 세상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넘어 이주민과 장애인, 성소수자와 함께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양파 농가의 판로 지원에 나섭니다.
시는 농림부가 주관하는 프로모션에 참여하고 온라인 플랫폼 익산몰을 통해 양파농가 돕기 프로모션을 진행해 양파농가의 판로를 돕고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 양파농가 판로 지원은 최근 저장양파 도매 가격이 크게 하락해 어려움을 겪는 양파농가를 돕기 위함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의 야외 놀이체험시설인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가 개장했습니다. 시는 완궁 보석테마관광지에 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를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현장 발권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입니다. 이용요금은 슬라이드 타워의 경우 한 회당 2,000원이며 슬라이드는 3,000원입니다. 단 익산 시민은 5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는 공공데이터 수요 조사로 신규 데이터를 발굴하고 오류 제거 등 품질 관리를 통해 데이터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군산시는 96.45로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58.69를 웃도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가 지역예술가 창작 지원에 나섭니다. 지원 규모는 총 7천만 원으로 신인 예술가에게 4,200만 원, 지역예술가에게 2,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며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군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위기 청소년 25명에게 쿠키 만들기 키트와 컬러링북 등이 담긴 심리지원 꾸러미를 지원했습니다.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이 선거의 해를 맞아 3월 한 달간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선거 관련 도서를 추천하는 북큐레이션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 날씨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 기온은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8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군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1도에서 12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내일 익산의 날씨는 맑은 가운데 1도에서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날씨는 서해 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